지금 삼성전자는 역사상 가장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 200조 원, 직원 평균 연봉 1억 5,800만 원. 그런데 바로 그 삼성전자 직원 6만 6천 명 중 93%가 파업 찬성의 표를 던졌습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 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받는 직원들이 왜 일을 멈추겠다는 걸까요? 이유를 들여다보면 연봉 명세서에는 절대 안 나오는 숫자 하나가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편의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3월 셋째 주 삼성전자 반도체 팹이 있는 경기도 화성과 평택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클린룸 안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 밖에서는 투표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세계 노조가 동시에 파업 찬성 투표를 진행한 겁니다.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진행된 투표 결과 6만 6,019명 중 6만 1,456명이 찬성했습니다. 93.1%. 10명 중 9명이 넘는 직원이 멈추겠다고 한 거예요. 이 숫자가 왜 충격적이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는 모든 지표가 역대급을 찍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200조 원에서 229조 원 사이. 키움증권과 하나증권이 3월에 내놓은 숫자입니다. 200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의 3배가 넘는 돈이에요. 삼성전자 혼자서 한국 군대를 3개 굴릴 수 있는 돈을 1년에 벌겠다는 겁니다. 주가도 달리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62% 상승. 6개월 전만 해도 삼성 반도체 괜찮겠냐는 걱정이 쏟아지던 회사가 지금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삼성이 들고 있는 카드들이에요. 첫 번째 카드, HBM사. AI 반도체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쉽게 말해 챗 GPT 같은 AI가 생각을 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 처리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HBM입니다. 삼성은 이 HBM의 최신 버전인 HBM4를 올해 양산합니다. 2026년 말까지 월 25만 매 생산 체제를 갖추겠다는 목표를 세워놨어요. 이건 단순히 메모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하는 차세대 AI 칩 베라루빈에 들어갈 부품을 삼성이 공급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 카드, 2나노미터 파운드리. 반도체 회로 선폭을 2나노미터까지 줄이는 초미세 공정인데 수율이 60%를 돌파했습니다. 6개월 전에는 20%였어요. 20%에서 60%로 3배가 뛰었습니다. 수율이 뭐냐고요? 반도체를 100개 만들었을 때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몇 개냐는 건데 60%면 100개 중 60개가 합격이라는 뜻입니다. 6개월 전에는 100개 만들면 80개를 버려야 했어요. 지금은 40개만 버리면 됩니다. 이게 돈으로 얼마 차이냐면 한 장의 웨이퍼에서 뽑아내는 수익이 3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카드, 오픈 AI 납품. 챗 GPT를 만든 그 오픈 AI에 삼성이 반도체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AI 생태계의 정점에 있는 기업이 삼성의 고객이 된 겁니다. HBM사 양산, 2나노미터 수율 돌파, 오픈 AI 납품. 이 세 장의 카드를 동시에 들고 있는 반도체 회사는 지구에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왜 직원들이 멈추겠다는 건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파업 예고일이 5월 21일이에요. 최대 6월 7일까지 18일간. 그런데 이 타이밍이 소름 끼치게 나쁩니다. 지금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1주에서 2주 분량밖에 없습니다.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이에요. 보통은 한 달치 이상의 재고를 쌓아두거든요. 지금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양만 남아 있습니다. 재고가 2주인데 파업이 18일이면 단순 계산만 해도 전 세계 메모리 공급이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베라루빈은
HBM사가 없으면 완성이 안 됩니다. 삼성이 HBM사 기반 다이를 자사 4나노미터 파운드리에서 직접 생산하는 턴키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메모리도 삼성, 그 메모리를 가공하는 파운드리도 삼성. 파업이 터지면 이 두 라인이 동시에 멈추는 겁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부품 공급선 두 개가 한꺼번에 끊기는 셈이에요. 한마디로 삼성전자 파업은 삼성 직원과 삼성 경영진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5월에 이 파업이 현실이 되는 순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구글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는 글로벌 AI 공급망 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전체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200조를 벌고 1억 5,800만 원을 받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 타이밍에 멈추겠다고 한 건지,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1억 5,800만 원. 이 숫자만 보면 파업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연봉이 약 4,200만 원이니까 거의 4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연봉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뉘어 있어요. 하나는 DS, 반도체 사업부, 다른 하나는 DX, 스마트폰이랑 가전을 만드는 사업부입니다. 1억 5,8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이 두 사업부를 합친 평균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돈을 벌어오는 건 누구냐? DS, 반도체 쪽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200조 원의 대부분이 반도체에서 나옵니다. HBM사 양산하고 2나노미터 수율 올리고 오픈 AI에 납품하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게 DS 사업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과급을 나눌 때는 회사 전체 기준으로 나눕니다. 반도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DX 쪽 실적이 부진하면 전체 풀이 줄어들거든요. 쉽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치킨집에서 주방장이 하루 200마리를 튀겨서 매출을 3배로 올렸어요. 그런데 월급날이 되니까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홀 서빙 쪽 매출이 좀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조정했어. 200마리를 튀긴 주방장이나 50마리 시절 주방장이나 받는 돈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이게 지금 삼성 DS 직원들의 심정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판이 아주 기묘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옆집을 보면 더 화가 나거든요. 옆집이 어디냐? SK 하이닉스입니다. 같은 반도체를 만들고 같은 HBM을 양산하는 회사예요. 2025년 9월 SK 하이닉스 노조가 타결한 조건을 삼성 직원들이 받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성과급 체계가 사업부 실적을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라는 게 정설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옆 회사는 자기가 번 만큼 받고 여기는 다른 사업부 실적에 깎이는 구조. 93%라는 숫자는 불만의 폭발이 아니라 구조적 불공정에 대한 집단적 선언이었던 겁니다. 이게 단순히 돈 문제였으면 사실 협상 테이블에서 끝날 일이에요. 성과급 좀 더 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삼성 DS 직원들이 요구하는 건 돈을 더 달라가 아닙니다. 구조를 바꿔달라예요. DS와 DX의 성과급 산정 기준을 분리해달라는 거거든요. 이건 삼성전자의 인사체계 근간을 건드리는 요구입니다. 왜 경영진이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지도 보여야 공정하겠죠? 삼성 입장에서 DS와 DX를 분리하면 하나의 삼성이라는 통합 경영 철학이 깨집니다. 반도체가 잘 될 때 다른 사업부를 끌어올리고 반도체가 어려울 때 다른 사업부가 버텨주는 구조가 삼성을 여기까지 끌고 온 힘이었거든요. 2019년에 반도체 다운사이클이 왔을 때 삼성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스마트폰과 가전이 현금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026년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반도체가 전체 영업이익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DS와 DX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였는데 지금은 DS가 회사 전체를 등에 업고 달리는 형국인 거죠. 기대 대 현실. 경영진은 하나의 삼성을 말하지만 현실은 DS의 삼성이 된 겁니다. 이 갈등 구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1987년 울산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세계 1위 조선소였어요. 회사는 역대급으로 돈을 벌고 있었는데 노동자들의 임금은 그 성과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잘 되는데 왜 나는 제자리냐? 39년 전 울산에서 터졌던 그 질문이 2026년 화성과 평택에서 똑같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은 맞추고 있어요. 그때 현대중공업은 결국 구조를 바꿨습니다. 사업부별 성과 반영 체계를 도입했고 그 이후 10년간 세계 조선업 1위 자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위기가 체질을 바꾼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앞에 놓인 선택지도 비슷합니다. 파업을 막는 것과 파업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18일간의 파업을 억지로 막는다 해도 93%의 불만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93%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엔지니어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떠나면 삼성의 HBM4도, 이 나노미터도, 오픈 AI 납품도 전부 멈춥니다. 그렇다면 이 파업이 정말 현실이 되었을 때 글로벌 반도체판은 어떻게 뒤집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 걸까요? 2024년 여름, 삼성전자 노조가 처음으로 파업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역사상 첫 파업이었어요. 그때 세계 반도체 시장의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메모리 반도체 현물 가격이 하루 만에 3% 뛰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요. 당시는 재고가 넉넉한 편이었는데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4년 여름과 2026년 5월 두 시점을 나란히 놓으면 숫자가 말해줍니다. 그때 메모리 재고 약 4주 분량, 지금 1주에서 2주. 그때 HBM 수요 초기 진입 단계, 지금 엔비디아 베라로빈 출하를 앞둔 피크 시즌. 그때 삼성 파운드리의 HBM 턴키 전략, 아직 계획 단계, 지금 본격 가동 중. 한마디로 2024년에는 삼성이 멈춰도 세계가 버틸 여유가 있었습니다. 2026년 5월에는 그 여유가 없어요. 5월 21일 파업이 현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경로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 삼성 화성 평택 팹의 HBM4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HBM4는 일반 메모리와 달라서 라인이 한 번 서면 재가동까지 최소 2주에서 3주가 더 걸립니다. 클린룸 내부의 온도, 습도, 미세입자 수준을 다시 맞추는 데만 며칠이 필요하거든요. 18일 파업이지만 실질적인 생산 공백은 한 달이 넘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도미노, 엔비디아가 타격을 받습니다. 베라로빈 GPU는 HBM4가 없으면 조립 자체가 불가능해요. 삼성이 턴키 전략으로 HBM4 다이를 자사 4나노미터 파운드리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품을 다른 곳에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부품을 기다리면서 출하 일정이 밀리는 거예요. 세 번째 도미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오픈 AI. 이 회사들이 전부 엔비디아 GPU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GPU 출하가 밀리면 데이터 센터 가동 일정이 밀리고 그러면 AI 서비스 확장 계획 전체에 차질이 생깁니다. 삼성 한 회사의 파업이 전 세계 AI 인프라 구축 일정을 흔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 밸류체인 위에서 실제로 연결된 경로예요. 그런데요, 이 위기의 지도 위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전체를 보면 소름 돋는 장면이 하나 보입니다. 삼성전자 파업이 글로벌 AI 공급망을 흔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잠깐 시계를 52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73년 5.1 쇼크. 전 세계가 석유 한 방울에 목숨을 걸던 시절이었습니다. 한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였어요. 모두가 한국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 건설사들이 중동으로 달려갔습니다. 위기의 현장 한복판으로요. 결과는 434억 달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벌어왔고 그 돈이 한강의 기적을 만든 종잣돈이 됐습니다. 52년이 지난 지금 구조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1973년에 세계가 석유에 목숨을 걸었다면 2026년
세계는 AI 반도체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리고 그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HBM을 양산할 수 있는 회사는 지구에 두 곳뿐인데 그 두 곳이 전부 한국에 있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 다 대한민국 회사입니다. 이 파업이 무섭기만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뒤집어 보면 이건 삼성이 자신의 체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DS와 DX의 보상 구조를 분리하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자기가 만든 성과에 걸맞은 보상을 받는 구조를 만들면 삼성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1987년 현대중공업이 파업 이후 사업부별 성과 체계를 도입하고 세계 1위를 놓지 않았던 것처럼 2026년 삼성전자도 이 파업을 기점으로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석유 한 방울 없던 나라가 오일 쇼크를 기회로 바꿨고 반도체 모래알 하나 없던 나라가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를 쥐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 이 나라가 52년 동안 증명해온 일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앞에 놓인 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AI 시대 반도체 패권을 쥔 나라의 내부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질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보상을 받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삼성이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반도체의 다음 52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의 93%가 던진 이 질문, 어떤 답이 나와야 한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경제편의점이었습니다.